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그 이규범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상 시를 송인을 한번 봤죠. 님을 보내며라고 하는 시를 봤습니다. 워낙 이제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봄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려 시인 중에서 시에는 정지상이라고 했습니다. 시에는 정지상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를 많이 쓰기는 지금 이규보 선생이 이제 썼고, 정지상의 경우에는 이제 묘청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김부식이 맨 처음에 죽인 인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지상과 이 김부식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김부식이 정지상의 그 시적 재능을 미워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어, 당시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그 백운 소설, 동국이상국집인가? 동국이상국집 속에 그 정지상이 그 김부식의 정지상 귀신이 나타나서 김부식을 화장실에서 죽이는, 절의 해우소에서 김부식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이 시가 나와요. 이제 이 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그 수업에 했었는가요? 이제 아마 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뭡니까? 이 영춘시라고 했잖아요. 이 영춘시. 영춘시인데, 영춘시, 봄을 노래하는 시. 그죠? 영춘시입니다. 봄을 노래하는 시인데, 어, 도화, 점점홍, 유색, 사사. 이 버드나무 색깔은, 자, 이 실실이 푸르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풀, 이 도화, 복숭아 꽃, 도화, 점점이 굵다. 이렇게 되죠. 맨 처음에 그 김부식 선생이 지은 시가 요 시였다 했죠. 이 영춘시를 노래했는데 김부식 선생이 쓴 시가 도화, 유색, 천사록이요. 이렇게 천사록이요, 도화, 만점홍이라 이렇게 썼다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영춘시를 그 김부식이 영춘시를 쓸 때 유색은 천사록이요. 유색은 버드나무 색깔은 천 개의 실이 푸르다. 이렇게 하고요. 천 개의 실이 푸르다. 도화, 복숭아꽃은 만 개의 점이 붉다. 이렇게 이제 시를 썼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요? 이제 정지상이 나타나서 정지상이 이 김부식의 이쓴 시를 두고 김부식은 이제 요 시를 쓰고는 이야 정말 내가 잘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쓰고 난 뒤에 정말 내가 잘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는 야, 정말 잘 썼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정지상이 나타나서 정지상이 이제 이 시를 가지고 이것도 시냐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 시를 고쳐줍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고쳐주는 거. 유색은 사사, 천사를 사, 요것만 바꿔주는 거. 만을 점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유색은 유색, 버드나무 색깔, 버드나무 잎의 색깔은 천 개의 실이 푸르고, 그죠? 이 버들잎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천 개의 실처럼 푸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시도 굉장히 좋은데, 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버드나무 잎을 네가 천 개인지 세 봤냐? 라고 하면서 고쳐준 것이 바로 실사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색은 사사록이요. 이 버들 버들기지 버들잎은 어, 실이 푸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도화 이제 복사 꽃은 점이 불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실이 푸르고 하나하나 일부러 셀 필요 없이 전부 다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이게 몇 개인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실실이 푸르고 하면 버들잎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로기요 복숭아꽃은 점점이 불타 이렇게 만 개의 점이 불타 이거 하고 점점이 불타 하고 하늘 같다는 차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요렇게 이제 멋진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색 사사록이요. 그죠? 도하 점점홍이라. 이렇게 이제 정지상이 고쳐준 시가 바로 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상의 어떤 재능, 시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김부식이 산문으로서는 최고의 고려 시기에 산문으로서는 최고 능력자였지만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시에 있어서는 정지상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마자 음, 김부식이 정지상을 맨 처음 죽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왜 맨 먼저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음, 또 역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 그 동국 이상국집에서 이규보 선생이 동국 이상국집에서 정지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규보 선생의 동국 이상국집에 이게 실려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영춘 씨, 이 시가 참 괜찮습니다. 어, 그냥 평소에 읽어도 충분히 좋을 만큼 아주 좋은 시니까 기억을 한번 해두기 바랍니다. 자, 정지상의 송인을 봤고, 또 정지상 시에는 이제 송인이라고 하는 요 시가 또 그대로 전합니다. 또 이제 같은 제목의 시가 있는데, 요 시는 앞에 요 시하고는 또 느낌이 또 상당히 다릅니다. 이기보의 절화행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 그 자료에 제가 요 해놨으니까 요걸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한번 볼까요? 정전 인력낙하고 상하 백충비로다. 홀홀불가지요. 유유하소지라. 자, 편심
산진초에 고몽 월명시라 남포 춘파로 하니 군휴 부후기로다. 이렇게 됩니다. 어, 정전일렵락하고, 그죠? 정전일렵락하고, 뜰 앞에 이 한입, 마지막 잎이죠. 뜰 앞에 마지막 나뭇잎, 마지막 잎새, 이렇게 되죠. 일엽은 락 떨어지니까. 일엽이 락 떨어지죠. 뜰 앞에 마지막 그, 마지막 잎새,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잎새, 이래 할까요? 이 마지막 잎새, 떨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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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낫겠습니다. 떨어지니, 어, 상하, 이제 평상 아래죠. 평상 아래. 평상 아래에 백충, 이제 벌레 충자입니다. 여기 벌레충이에요. 벌레충. 자, 벌레 충입니다. 백충. 온갖 벌레죠. 온갖 벌레. 어,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 아래에 온갖 벌레들이 다 슬퍼하는구나. 이제 슬퍼하네. 슬퍼하네. 자, 정전 일념락하니 상하 백충비. 그죠? 정전. 예. 뜰 앞에 마지막 뜰 앞에 나무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니 이 상하 백충비로다. 그죠? 평상 아래에 있던 모든 벌레들이 다 스포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았던 잎 하나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나무와 이별하는 거죠. 나무와 나뭇잎이 그나마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나무와 나뭇잎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서로 인연을 잇고 있었는데 이 정전일엽 락이에요. 마지막 잎새마저 나무로부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별이죠. 이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금 이제 해석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떻습니까?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자, 정전일렵 락을 어, 잎, 잎과 나뭇잎과 나무와의 이별로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시를 바라보는 시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를 우리가 분석하고, 이제 논문을 써 나갈 때, 끊임없이 이 시에 천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어떤 마음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은사님이 소속 이종찬 교수님인데 소속 선생님이 그 시를 저한테 가르칠 때 그랬어요. 한시는 어, 한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를 쓰는 사람의 그 마음 언저리, 마음까지 들어가서 내가 시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이제 그 분석할 때
항상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시를 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시의 경우에는 그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 상징, 상징성, 은유, 뭐 이런 어떤 그 의인,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시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 슬프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사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슬픈 마음을 에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 이게 아니라 어, 사물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에둘러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놓쳐버리면 시를 엉뚱하게 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참 멋지잖아요. 이제, 이별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어, 뜰에 나무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이별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나의 슬픔을 뭡니까? 백충이 습이, 온갖 벌레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슬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슬픔이, 이 백충에 이제 기대어서 내 마음의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렵이 떨어지는 것. 마지막 잎새가 나무를, 나무를 떠나는 그 순간을, 그죠? 그 순간을 보고, 그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내가 님과 이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어, 자, 이렇게, 멋지게, 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지상이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아, 그런 생각이 예, 참 대단하다. 참 우리 그 선비들은 참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한글로 그 쓰는 이제 시가 어느 순간 그 모르게 이제 그 386이라고 하는 운동권 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시어였던 또 다른 몫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시가 물론 이제 우리 한글이 그 표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한글로 된 시가 우리 시가 그죠? 한시가 아니라 한글로 된 시. 뭐 저는 이제 한시를 우선적으로 마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글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직접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생각들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조금 낯설어요. 어찌 보면. 이제 그래서 그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시하고 다르게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뭐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는 이것처럼 정전 일념락, 송하 백충비 이것처럼 일념락을 통해서 이별을 이야기하고 송하 백충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슬픔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호렬불가지하고 불가지하니 홀홀 호련이 그죠? 호련이 호련이 그죠? 호련이 홀홀이 여기서 이제 번역할 때 홀홀이 유유히 한 것은 이 호련히 그죠? 호련히 하는 것이 더 맞죠? 더 맞습니다. 그 뜻이 이 홀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호련히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홀홀히 홀홀이 홀홀이 홀홀하게 홀홀하게 홀홀이
그러니까만 이래 잘 안 쓰니까 그죠? 홀홀이라고 쓴 거는 요 한글 번역을 하면서 요것도 이제 맞춘 거죠. 맞춰서 번역을 대강 이런 부분에서 부사 정도는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자, 호련이 이제 떠나는 거죠. 호련이 떠나는 것을 이 그칠 짓자 머물게 할 수도 없지만, 그죠? 머물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떠남 말릴 수 없지만 말릴 수 없지만 홀홀이 호련히 이 떠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지만, 그죠? 없지만 유유하소지. 예, 호련히 이 떠남을 그치게 할 수 없지만 유유히 그대는 어디로 가시는가? 그죠? 이렇게 되겠죠? 유유히 멀리 멀리 이렇게 되죠.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죠? 어디로 가는가? 향하는가? 가시는가? 음, 가시는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가시는가? 어디로 가시는가? 그 참 재밌죠, 이 시가. 홀홀 불가지 유유하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심하 산진처, 그죠? 편심은 이제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 일편단심, 일편단심입니다. 한 조각 붉은 마음, 한 조각 붉은 마음이죠. 님을 향한 이제 내 마음이죠. 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죠. 한결같은 마음. 네. 일편단심은 산이 다하는 곳으로. 자, 산이 다하는 곳으로. 그죠? 일편단심. 이 오매불망, 영원히, 그리고 계속 이제 이 님을 향해서 님을 그리워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죠. 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산이 다하는 곳으로 가고, 그죠? 산이 다하는 곳. 산이 다하는 곳. 이제나 오겠나. 그죠? 이제나 오려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을 다 마쳐지면 이 끝나는 지점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제, 예, 그,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죠. 이제 그러니까, 산이 다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즉, 여기서는 님이 돌아오는 거죠. 님이 돌아오는 거. 님이 돌아오는 오기를 한결같이, 일편단심이죠. 한결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고몽, 외로운 꿈입니다. 외로운 꿈.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아까 이제 편심은 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님을 향한 마음이고, 이 고몽은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그죠?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언제, 언제입니까? 달이 밝을 때는 더하다는 거죠. 달이 밝을 때는 더하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산진처와 월명시라고 하는 것은 산진처와 월명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이 다하는 곳에서 그죠? 님이 여기에 계시기려나 님이 오시려나 그죠? 이제 이런 마음을 하고 달이 밝을 때는 더욱더 내 꿈속에 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 님이 나타나는 그 마음입니다. 자, 이게 이 마음이 바로 이제 이런 마음이 이 시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어, 군포 춘파록 자, 남포 춘파로 군휴 부후이 자, 이 남포죠, 남포. 님과 이별한 곳이 남포입니다.
이 남포. 남포의 본 물결, 물결 파자죠. 남포의 본 물결이 푸르러질 때면, 푸르러지면, 님이, 이 휴자는 쉴 휴자지만 또 다른 뜻으로 그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치다. 질부자, 요 부자는 질부자, 등에 지다. 이제 늘 지니고 있다. 이런 거죠. 늘 지니고 있다. 음. 그 다음에 후기, 그대 남포의 봄물결이 짙어질 때, 그죠? 봄물결이 짙어질 때면, 그대는, 어, 이 짐을 내려놓게나, 뭐, 그 후기, 나중에 만날 것을 기약하기를 잊지 말아라. 뭐, 요 정도 이, 어, 휴부는 그 느낌이죠. 그죠? 잊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요거는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부 요구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자, 나중을 기약하는 거죠. 그대의 나중 기약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남포 춘파로 군휴 군휴 후기 그죠? 군휴 그대 휴 휴 휴 그치요? 그대 나중에 만날 것을 기약하기를 늘 생각해라. 이런 거 부는 질부자 늘 생각해라. 나중 기약을 후기를 늘 생각해라. 예. 자, 휴는 여기 이제 부사로 이제 쓰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군휴. 자, 요거는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오원이니까 2, 3으로 읽고 해석합니다. 군후, 군휴, 부후기 이렇게 되겠죠. 자, 정전 이름나 상하 백충비, 홀홀 불가지, 유유 하소지, 편심 산진처, 고몽 월명시, 남포 춘파록, 군휴 후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뜻은 다 이해를 했죠. 예, 이 송인이라고 하는 이 시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주죠. 굉장히 정지상이 시를 정말 이렇게 잘 씁니다. 어, 정전 일념락하니 상하 백충비로다. 홀홀 불가지요 유유하소지라. 편신 산진처에 고몽 월명시라. 남포 춘파록이면 군휴 부호기로서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뜰 앞 마지막 잎새에 떨어지니 마루 밑에 온갖 벌레가 슬퍼하는 거야. 호롤이 떠남 말릴 수 없지만 유유히 그대는 어디로 가시는가? 한 조각 마음은 산 끝난 곳에서 비롯되고 외로운 꿈은 달이 밝을 때는 언제나 일어나네. 남포의 봄물결 푸르를 때면 그대 나와의 약속 잊지 말게나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송이라고 하는 님을 떠나 보내면서 이 적은 시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그 남자와의 이별인 것 같죠? 느낌에. 그죠? 이 여인과의 이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친구와 이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송이는, 진짜 이거는 이제 님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님을 보내는 것이고, 여기는 아마 친구를 보내는 느낌. 이게
시가 보면 친구를 보내는 친구와 이별하는 그런 시가 요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지상의 성인과 요, 이, 이제 송인, 같은 제목의 송인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봤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자, 요 부분, 그죠? 자, 이 시에 있어서 요 부분이 정말 요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편심산진처라고 하는 부분과 고몽월명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항상 어느 때나 어떤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뭐 평소에나 뭐 하여튼 달이 밝을 때나 뭐 이렇게 그럴 때 님이 이별한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별해서 슬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제 가장 그 이별의 슬픔에 대한 것을 이제 적어 놓은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시를 항상 몇 번씩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시를 멋지게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규보의 절화행이라고 하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자, 절화행이에요. 절화행. 꺾을 절자예요. 꺾을 절. 꽃 화자, 갈행자죠. 행,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게 이제 악부시체이라는 거죠.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악부시체, 음, 그때, 악부시, 그죠? 소악부의 세계, 악부시, 여기 보면, 어, 여기 아니고, 이 풍어록에 보면, 예, 맞아. 이 가채, 어부가 해서 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채가 있죠? 가채가 있고, 요 행체, 그죠? 행체. 그러니까, 요 맹호행 이러면 이제 호랑이가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를 써야 된다. 이거죠. 이제. 가체는 이제 노래하는 느낌의 시를 써야 되고, 여기는 행체는, 그러니까 가볍고 발랄하게. 요런 거죠. 이제 행체. 가볍고 발랄하게. 이 가체, 뭐, 악보시체에서 가체, 뭐, 이런 것은, 가는, 뭡니까? 노래하듯이, 예, 경쾌하게, 뭐, 이런 거죠. 노래하듯이 경쾌하게, 이런 것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체는 이제 음미하듯이, 그죠? 음미하듯이, 낮고, 조용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시를 써야 되고, 시가 악곡에 놓일 때, 그렇게 이제 악곡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유부의 절화행이라고 하는 시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가볍고 발랄하게, 이렇게 되겠죠. 절화행, 절화, 꽃을 꺾어 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행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악보 시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는 가볍고 경쾌하게
예, 걸어가듯이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 해석할 때도 꽃을 꺾 들고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에 이제 절화hen 꽃을 꺾어 들고 이렇게 됩니다. 자, 모란 함노 진주가 그죠? 모란 함노 진주가 입니다. 진주가 미인 절득. 자, 미인 절득. 어, 자, 모란 함노 진주가 미인 절득 창정과 함소 문단나 화강 첩모강 달랑 고상희 강도 화지호 미인 투화성 다파 화지도 화약 승어첩 금소 화동수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 함노 진주가. 자, 모란 함노 진주가입니다. 모란 이름이 우리는 목단 그죠? 목단이죠. 목단, 모란 이렇게 됩니다. 자, 모는 이제 수컷 모, 이제 수컷 모, 라는 붉을 난자입니다. 붉을 난. 자, 이게 이제 목단, 단 하면 붉을 단 이래야 되는데, 란 또 이렇게 하거든요. 란. 자, 그래서 모란 이러면 이제 이 수컷 모. 자, 수컷 모. 자, 수컷 모. 그 다음에 붉을 란. 자, 수컷 모, 붉을 란. 수컷 모, 붉을 란. 자, 그 다음에 함은 이제 먹음을 함자죠. 먹음을 함. 자, 머금다. 먹음을 함. 그 다음에 이 로자는 이슬로. 이슬로. 자, 먹음을 함. 이슬로. 자, 한시는 항상 이 연상을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물을 표현을 먼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상을 하세요. 자, 모란 함노 이슬을 머금고 있어요. 자, 이제 비가 내렸겠죠. 아니면 이제 언제가 될까요? 이때는 뭐 이슬이 내리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그죠? 요 비 내린 다음 날입니다. 요 이슬 머금어 이렇게 되네요. 그죠? 모란 꽃이 그렇죠. 이슬 넣자. 이슬을 머금어서. 그럼 언제입니까? 이른 새벽이 되겠죠. 이른 새벽에 요 이슬이 탁 맺혀 있는 거죠. 모란에. 자, 모란, 함노, 그죠? 이슬을 머금었는데, 이 진주과해서, 과는 알갱이, 그죠? 뭉터기, 알갱이 과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알갱이, 알갱이 과자입니다. 흙덩이, 나달, 이렇게 되는데, 알갱이 과자, 이렇게 되죠. 이제, 흙덩이 과자. 이 진주 알갱이, 이 흙덩이, 진주의 알갱이 같다. 이래 됐는데. 자, 모란, 함노, 진주, 과. 그죠? 진주입니다. 진주 같다. 이 말이죠. 진주 같은데, 미인이 절득. 절은 끊을 절자죠. 꺾을 절. 꺾어서 득, 얻었다. 선에 지었다. 이 말입니다. 미인이 절득, 미인이 무엇을 꺾었을까요? 모란이죠. 모란을 꺾어 들고, 뭡니까? 창전과 창 앞을 지나는.
이래야 되죠. 창 앞을 지나는 거예요. 창 앞을 지나다가 함소 문 달랑. 이 달랑은 신랑 이렇게 되죠. 달랑 신랑 남편 이래 됩니다. 함소 먹음을 함자에 소자 미소 이렇게 그 웃음 미소죠. 어 함소니까 뭐 흔쾌하게 웃는 게 아니라 빙긋이 방그레 이렇게 웃는 거죠. 빙그레 웃는 겁니다. 빙그레 웃는 겁니다. 함소 빙그레 웃으면서 뭡니까? 문달랑 달랑이 뭐죠? 신랑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이제 신랑입니다. 여기서는 남편보다도 신랑 갓 결혼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랑 이렇게 달랑 이러면 새신랑 남편이지만 뭐 새신랑 정도 되겠죠. 여기서는 자 미소를 머금고는 묻습니다. 누구에게? 달랑에게 남편에게 신랑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을까요? 화강 꽃이 강한가요? 첩의 얼굴이 강한가요? 이게 뭡니까? 꽃이 예쁘냐? 내 얼굴이 예쁘냐? 이거죠. 그러니까 꽃이 예쁘냐? 내가 예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모란을 꺾어들고 이슬 머금은 모란을 꺾어들고 창 앞을 지나다가 그러니까 이런 그 새벽이죠. 이런 새벽에 결혼을 갓 결혼을 한 신부가 남편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뜰을 거닐다가 이제 모란을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창 앞을 탁 지나는데 이제 남편이 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니까 남편이 이래 보니까 이제 남편에게 창 밖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예쁜가요? 꽃이 예쁜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랑 고상이 달랑 남편이 짐짓 일부러 이랬습니다. 짐짓 이 고자는 짐짓 어, 일부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짐짓 일부러 상히 서로 희롱하려고 즉 장난치려고 그죠? 장난치려고 뭐라고 합니까? 장난치려고 강도 강도 강하게 또 말한다. 강하게 말한답니다. 힘줘서 말하네. 이런 힘줘서 말한다. 강은 이제 굳셀 강자인데 여기서는 뭐 이 힘줘서 도는 말하답니다. 말하다. 이 말하답니다. 여기서 도자는 말하다. 자, 말하다. 이 짐짓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고는 짐짓 말하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화지호 꽃이 더 좋지요. 이렇게 돼. 꽃이 더 좋지요. 이렇게 힘줘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당신보다 더 예쁘군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인이 아내가 그죠 신부가 투 뭐 질투하다 이래 되죠. 질투하다. 화승 꽃이 났다는 말에 투 질투를 해서 그죠? 미인이 투 화승입니다. 꽃이 났다는 말에 투 질투해서 답합니다. 답하는 밟아서 뭉개버리는 거죠. 이 발로 밟아가지고 뭉개버리는 것을 답합니다. 답은 밟을 답, 이제 파는 깰 파죠. 이 밟아서 뭉개버리는 거죠. 밟아서 뭉개버립니다. 화지도, 그죠? 화지도, 꽃가지를
밟아 뭉개버리고 도 말하기를 도 말하다. 여기서도 도 뭡니까? 말하다입니다. 도는 말하다. 도는 말하다입니다. 밟아 뭉개고서 꽃가지를 밟아 뭉개고서도 말하기를 화약 약은 만약에 꽃이 만약에 자 꽃이 주어예요. 꽃이 만약에 승 뭐뭐보다 낫다 이거죠. 승은 뭐뭐보다 낫답니다. 승은 뭐뭐보다 낫다. 자, 뭐뭐보다 낫다 이래 되죠. 자, 승 첩보다 자, 승어 이제 요 어는 뭐뭐보다 낫다는 거죠. 꽃이 만약에 첩보다 낫거든. 금소 오늘 밤에는 소는 밤소자입니다. 봄 밤소 오늘 밤에는 화동숙 꽃과 함께 숙 작으라 꽃과 함께 작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